안녕하세요, 레드RPM 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피트 정현철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중형 SUV 산타페인데요, 2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통해 변화를 준 더 뉴 산타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신형 산타페는 페이스리프트 이전, 그러니까 2.0 디젤은 제외가 됐고 2.2 디젤 모델만 단위 트림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2.5 가솔린 터보 모델은 올 하반기에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은 2.2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 변속기는 8단 습식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체결되어 있으며 최고 출력 202마력, 최대 토크 45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예전에 이거 타봤나? 2.2? 페이스리프트 이전 거. 이전 거 타봤지. 근데 이번에는 그전 엔진하고는 배기량이나 이런 거 다 똑같아. 최고 출력도 똑같고 최대 토크도 똑같고, 그리고 엔진의 그러니까 출력의 높낮이 그것도 거의 비슷해. 근데 개선이 된 게, 디젤 엔진은 운영을 하다 보면 이 소음과 진동이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런 데에 있어서 피로도가 누적이 되는데 그런 부분 좀 감소시켜준, 그런 데 좀 개선을 줬고, 또 하나는 연료 효율성, 그 연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개선을 해준 그 새로운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변속기 DCT 습식, 이게 이제 신형 소렌토 통해서 처음 적용이 된 건데, 그렇지, 소렌토에도 적용돼 있지. 근데 이번에 산타페까지 이어진, 그러니까 같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는 형제차잖아 어차피.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파워트레인 뿐만 아니라 플랫폼, 신형 소렌토에 적용된. 그거 완전히 거의 뭐 신차네. 페이스리프트 수준을 넘어서는구만. 그렇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파워트레인에 변화를 준 적은 있어. 그렇지, 그 정도는 있어. 근데 플랫폼까지 바뀌었으면 이건 새 차. 그렇지, 새 차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새 차까지 다 바꿨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새로운 차, 신차가 출시가 된 거라고 봐도. 근데 그게 기간이 2년. 너무 짧아. 대부분이면 한 3, 4년. 그때 그렇지.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한번 하고 2년 정도 버티고 누적으로 한 6, 7년 되면 풀체인지 되고 그러는데, 그렇지. 요즘은 그 주기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그렇지. 그래서 전반적인 주행도 부분 변경 이전 산타페라고 하기보다는 신형 소렌토 거의 유사한 느낌을 주고. 근데 같은 플랫폼인데 물론 서스펜션의 어떤 세팅 값이나 이런 게 달라서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부드럽네 얘는. 그래? 이게 이전에는 이게 좀 바뀌었어. 산타페가 조금 타이트한 그 느낌이었고, 소렌토는 좀 부드러운 그 느낌이었는데 요즘에 바뀌어. 그래서 산타페가 조금은 더 부드러워진. 그렇죠. 그리고 소렌토는 조금은 타이트한. 아니, 지난번에 소렌토 타고서는 이제 라운딩 다녀오는데 약간 좀 딱딱해서 그 노면 안 좋은데 살짝 튄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살짝 고속주행은 괜찮은데 노면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있다 이런 건데, 얘는 맞죠. 굉장히 부드럽네. 근데 이제 과거 SUV들의 단점이 부드러우면 또 꿀렁이는, 약간 출렁이는. 그렇지, 출렁이고 꿀렁여서 이렇게 막 롤링도 약간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인데, 얘는 그런 거는 지금 전혀 없네. SUV니까 위에가 높잖아. 그렇지. 위에서의 롤은 있어. 근데 밑에가 최상위는 없어. 그렇지. 그건 근데 있지. 밑에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최소화되다 보니까 되게 안정적이야. 부드러운데도. 그래서 패밀리 SUV의 승차감이라고 하고, 또 국내 소비자가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승차감은 산타페가 조금 더. 그렇지. 뭐 세팅을 결국에 잘하지 않았나. 이 등급이 도시명 패밀리 SUV를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오프로드용으로 만든 건 아니니까 기능적인 부분은 들어있어도. 그리고 요즘 SUV가 재밌는 게, 예전에는 SUV 하면 어딜 가야 될 것 같잖아.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일상이라고. 그렇지. 그러면 세단에서 높이감이 조금 높아진. 맞아. 그래서 세단 다워지고 싶은 그게 요즘 SUV인데, 그거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게 이번 산타페가 아닌가. 맞네. 그래서 되게 부드러워 차. 그리고 어차피 좀 지나고 나면은 이 디젤 엔진이 가진 그런 거 가지고 뭐 진동이나 소음이. 그렇지. 3만 킬로 넘어가면 뭐
엔진 마운트라든지 그런 노후가 오면서 진동 지수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디젤 엔진의 좀 한계점이 있지. 근데 지금 시승차가 한 5,000km 뛴 거거든. 근데 지금 느낌은 괜찮아. 지금 느낌은 괜찮은 거 이렇게 주행을 할 때는 물론 아이들링식 이렇게 정차했을 때나 저속에서는 아 디젤 엔진을 품었구나, 4기통 디젤 엔진이구나 라는 거 티를 내긴 하는데, 이렇게 주행 어느 정도 속도가 되고 주행을 할 때는 그걸 그렇지. 못 느끼는 그런 느낌도 좀 개선도 했다고 하지만, 실제 느끼는 것도 방음을 좀 신경을 쓴 건지 어쨌든 괜찮아, 나쁘지 않아. 요런 부분에 있어서도 괜찮고, 형이 알겠지만 나는 가솔린밖에 안 타잖아. 심지어 카니발도 가솔린을 타니까. 이게 과거에 그 디젤 엔진에 D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난 앞으로 이제 내 인생에 디젤은 없다. 근데 오늘 지금 이걸 타면서 느끼는 거는 아 내가 알고 있던 디젤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졌구나. 많이 바뀌었어. 많이 달라졌구나. 그냥 굉장히 그런 느낌이 들고, 굳이 또 너무 가솔린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물론 뭐 토크 값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가속 구간에서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정숙성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한 40km 정도 달리고 있는데, 이런 데서는 지금 이게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구분하기가 거의 못 느낄 정도. 괜찮아. 지금 엑셀을 밟았는데도 거의 느낌이 없어. 그리고 또 연료 효율성은 무시를 못하니까. 그렇지. 키로수 많거나, 또 SUV는 아직까지는 가솔린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디젤이라는 개념도 조금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은 디젤이 좀 설 자리는 있다. 그럼. 그리고 그거를 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번 엔진은 가속 페달을 가져가면 반응이 꽤 괜찮아. 디젤 엔진에도 불구하고. 렉이 없다. 렉은 있어. 렉은 또 있겠지. 4기통이기 때문에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이질감이 느껴지진 않아. 가속 페달을 갈 때. 근데 단 하나는 DCT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듀얼 클러치 초반 약간 울컥거리는, 그리고 딱 기어가 물렸다가 안 물리는 그 느낌이 있었고, 약간 좀 울컥거리는 그런 느낌은 얘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이후부터는 변속되는 것도 꽤 직결감 있고 출력도 매끄럽게 전달을 해주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는 꽤 괜찮은 변화가 아닌가. 신기한 건 운전석에 앉아서 내가 핸들을 잡고 직접 운전할 때 내가 이 차의 어떤 하체에 대한 느낌과 서스펜션에 대한 느낌하고 조수석에 탔을 때하고 굉장히 달라. 일반적으로 조수석에 탔을 때가 더 출렁이고 뭔가 좀 불안정한 느낌이거든. 근데 지금 내가 조수석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질적이거나 불편하거나 많이 좀 울컥인다 이런 느낌은 전혀 못 보지. 아까 잠깐 저기 뒤에도 타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갖고 좀 많이 출렁이면 멀미난다고 하잖아. 그렇지. 그런 느낌이 많이 사라졌어. 그런 거 없네. 그리고 좀 이게 불안하질 않아. 불안하지 않아. 좀 이질감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팅은 확실히 패밀리 SUV로 괜찮게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어쨌든 높잖아, 세단보다. 그렇지. 운전하기가 편해. 그렇지. 시야도 편하고 전방도 잘 보이고, 그렇지. 요 사각지대라는 것도 좀 최소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상 그냥 도시명 SUV이기 때문에 패밀리 SUV로 활용하기에는 꽤 적합한 그런 상품성을 갖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정숙성. 일단 기본적으로 실내에서의 어떤 소음이라는 부분은 엔진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카우 커버 쪽으로 타고선 들어오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은 노면에서 타이어 노면 소음이 휠 베이스를 통해서 이제 올라오는 밑으로 것도 하나 올라오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풍절이지. A-필러 쪽에서 이제 나오는 풍절인데 와류를 친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요즘 대부분 그쪽 안에 보강제로 돼가지고 공기가 그 안에서 와류가 치지 않도록 세팅을 하다 보니까 예전과 같은 그런 심한 풍절은 들리지 않아. 그리고 또 특징 하나는 대부분 모르는 내용들이 하나 있는데, 사이드미러에서 소리가 나. 여기서 많이 거기서 나. 풍절이 많이 나는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속도가 거의 뭐 100km가 넘어가는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세단보단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이루가니까. 공기저항이 많이 나. 그러니까 여기서 막 와류가 돌 수가 있거든. 근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면 풍절음이 유입되는 건 맞지만, 그렇지. 그냥 일상 이렇게 주행하고 지금도 한 80km 그리고 한 110km 이 정도 주행할 때는 그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정도. 전혀 뭐 지금 일부러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든지 뭐 그런 방해를 받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괜찮다. 이게 순정 상태라는 게 중요하거든. 여기다 어떤 방음을 더 추가로 처리한 거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조치가 들어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출고 상태 그대로의 세팅이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20인치가 들어가서 또 타이어 노면 소음이나 이런 거 딱딱한 게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더 나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이게 달리다 보면 확실히 풍절음보다는 노면섬이 조금 더 귀에 들어오는, 그럴 수밖에 실내로서 없어. 유입되는, 어차피 타이어의 크기도 있고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뭐 일상 주행할 때는 그럼 그렇진 않고, 또
요거보다 밑에 트림을 선택하면 사이즈는 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판단하셔서 선택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20인치로 꼈다고 불편하거나 좀 전혀. 그게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그렇진 않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외려 20인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나중에 타이어 교체 시 유지비 관련된 그렇지. 것만 고민 안 하면 그거 외에 20인치의 어떤 단점을 생각해가지고 선택을 안 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 자,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부분 변경을 통해서 몇 가지 변화를 줬는데요. 전면부에 있어서는 기존 모델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좀 파격적인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좀 극명하게 갈릴만한 디자인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릴이 헤드램프랑 일체형, 그러니까 더 커지고 헤드램프와 맞닿는 형태로 변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에 즐겨 사용하는 위쪽하고 아래쪽 램프를 구분시켜준 컴포지트형 램프는 이어주면서도 데일라이트의 형태를 T자 형태로 변화를 주면서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것 같아? 아까 주행하는 영상을 그 앞에서 봤는데 이 데이라이트가 이 포스가 장난이 아니야. 누가 봐도 산타페가 지금 따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패밀리 SUV인데 좀 도전적인, 공격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변화를 줬다. 그리고 최근에 확실히 이 그릴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형상은 상당히 예전 같으면은 이제 야 이게 뭐야 할 정도로 굉장히 과하다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 정도의 그릴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현대의 룩을 점점 이제 딱 따라가는 게 바로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말들이 많았어. 너무 과하다. 그럴만해. 패밀리 SUV로 너무 과하다. 근데 실제로 봤을 때 괜찮은데? 실물로 봤었을 때는 나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는 야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랬는데 괜찮은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가 T자 형태로 데일라이트가 들어가 있거든. 요 T자 형태가 이제 실제로 데이라이트 작동할 때는 이렇게 T자로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마치 볼보의 토르 망치 같은 뭐 그 비난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었다. 근데 볼보는 가로, 여기는 세로. 그렇게 어. 뭐 구분하자면 형이 마음에 드는 건 이 T자 형태를 그렸는데 턴 시그널 방향시 그렇지. 들어오면 위쪽은 바뀌어.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디테일 넣어준 거는 그렇지. 잘하지 않았나. 얘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인스퍼레이션 모델이다 보니까 밑에 이제 무광 크롬으로 둘러진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하고 이런 크롬 몰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쓴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요즘 차들은 이제 무광하고 또 유광 크롬들을 좀 굉장히 많이 쓴다. 확실히 예전보단 많이 쓴다. 좀 더 인상이 선명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구분을 짓는 것 같고, 말해준 대로 이 차량은 그전에는 캘리그래피.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 캘리그래피로 맞아, 바뀌었거든. 캘리그래피. 그래서 캘리그래피 최상위 트림이고, 그래서 크롬 라인들도 좀 더 들어갔고, 밑에 디퓨저 쪽도 실버톤으로 해서 그렇지. 좀 더 윤곽을 살려줬고, 하나 크게 차이점 있는 건 그릴. 일반 모델은 그릴이 이렇지 않아. 그렇지. 좀 같은 패턴이 쭉 들어가는데, 과거에도 산타페 이제 오너들께서 이 그릴로 튠업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드레스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그전에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 인스퍼레이션이 아니셨던 그렇지. 분들은 이제 드레스업을 하는데, 그렇지. 이번 모델은 예외적으로 또 캘리그래피가 동시에 출시가 됐어. 그렇지. 어느 정도 텀을 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할 수 있는. 자, 측면 사이드. 이번 산타페에서 다른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크기가 좀 더 커졌어. 그렇지. 원래 부분 변경에서는 프레임을 같이 쓰기 그대로 때문에 쓰니까. 플랫폼을 동일하게 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잖아. 소소한 그냥 뭐 휠 디자인 정도 변화를 주는데, 이번 산타페는 신형 소렌토에 적용됐던 그 플랫폼이 산타페에도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조금 더 전장이 늘어나면서 휠 베이스도 조금 더 길게 가져간 그런 게 이번 산타페의 좀 특징. 그러니까 요즘 현대나 기아 자동차에서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면, 예전에는 정말 뭐 헤드라이트나 뭐 테일램프나 이런 소소한 것들을 디자인을 살짝 변형해주는, 그러니까 앞뒤의 변화만 살짝 주는 게 많은데, 그렇지. 사실 요즘 페이스리프트는 거의 뭐 이 자체가 변경이 되는 게 많다 보니까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나오지 않느냐.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이 과거에 있었던 산타페하고 거의 유사한 거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지, 거의 차 자체는 거의 신형 모델에 가깝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 그리고 캘리그래피랑 휠하우스 이쪽 들어간, 그렇지. 이쪽이 원톤 크랜딩 그 바디톤하고 맞춰서 좀 더 고급스럽게 처리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휠도 캘리그래피 전용 휠 디자인 새롭게 그려줬습니다. 거기에 타이어는 컨티넨탈사의 크로스 LX 스포츠 20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차 자체가
이제 중형 SUV잖아, 산타페는. 제 중대형으로 봐야 되지. 근데 이제 준대형으로 봐야 되는 크기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20인치 타이어를 장착했음에도 그렇게 과하지 않은 과하지 않은.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리어 후면 뭐가 바뀐 것 같아? 일단 이 트렁크 라인에서 이제 일자로 빼는 이 라인이 쭉 지금 요즘 현대 기아차들이 다 그런 식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더라고. 테일 램프를 양쪽을 연결시키는 바가 하나가 추가됐는데 범퍼 쪽에도 마찬가지로 일자 라인으로, 그래서 차를 좀 수평으로 가로로 그려줬기 때문에 조금 더 넓어 보이면서도 안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재밌는 건 연결했잖아. 여긴 불은 안 들어온다. 그렇지. 그게 이제 사람들 분명히 이거 불 들어오게 해달라고 또 뭔가 있을 거야. 근데 참고하셔야 될 게 등화류는 조금이라도 개조가 들어가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 LED 바를 넣어가지고 뭐 튜닝을 한다든지 그건 무조건 걸립니다. 어쨌든 제조사에서 해준 거 아니면, 근데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 그냥 같이 좀 들어오게 해줬으면 그러니까, 어땠을까. 이왕 넣어준 거. 그렇지. 근데 요거 라인 하나로 이전 모델하고 좀 달라 보이는 그렇지. 그런 분위기는 확실하게 연출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테일램프 그래픽도 바꿨어.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주는, 분위기 연출해주는 그런 테일램프로 변화를 주면서 전체적으로는 후면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페이스리프트 방식, 그렇지. 소소하게 변화주면서 분위기 다르게 연출해주는 디자인을 그려주고 있고요. 범퍼 디플렉터라고 하는 이 반사경도 일체형으로 이렇게 쫙 놓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지. 보통 부분적으로만 적용을 하는데 맞아. 상당히 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앞으로의 추세가 아닐까. 그리고 캘리그래피는 범퍼 디퓨저도 전면 맞춰서 색상톤 맞춰갖고 조금 더 단정하게 고급스럽게 표현해준 부분도 이 캘리그래피 모델만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내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외적으로는 전면부에서 좀 강하게 임팩트를 줘서 포인트를 줘서 디자인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달리해줬던 반면, 실내는 거의 뭐 기존의 산타페와 현재의 팰리세이드를 조합시켜놓은 그렇지. 그런 디자인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마치 팰리세이드에 내가 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들 정도로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파워트레인도 바뀌었고 플랫폼도 바뀌었지만 실내에 있어서도 신차, 새로운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이런 요소는 이번 페이스리프트 산타페가 가진 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에 중앙 스크린도 10.25인치로 크기를 조금 더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터치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래픽도 요즘 들어가는 그 그래픽이 적용이 돼서 조금 더 보기 좋은, 화면도 커졌지만 뭐 이런 느낌도 좋고, 더불어서 계기판도 12.3인치 전자식 계기판. 이전에 그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은 계기판이 좀 불만이 많았어. 아무래도 그건 좀 중앙에 그 그렇지. 디스플레이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측방 모니터 그렇지. 기능 사용할 때도 그래픽이 좀 딜레이도 있었고 딜레이가 있었고 렉이 있었지. 무엇보다도 안 이뻤어. 그렇지. 근데 지금은 이쁘게 표현이 되고, 전반적인 디자인에 있어서는 아반떼에 적용됐던 맞네. 소나타나 아반떼에 적용됐던 그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꽤 멋진 퍼포먼스 보여주면서 그래픽 변화되는 이런 연출해주는 부분도 이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된. 자, 요즘 현대차가 이런 부분, 어떤 시각적인 부분, 그러니까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과거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차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엔진의 성능, 뭐 하체 서스펜션, 그 다음에 제동, 미션, 구동축에 대한 어떤 성능이 가장 기본이 되긴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운전자는 이 안에서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성적인 요소는 요즘 거의 최고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조작하기도 쉬워. 이 패턴에 익숙해지면 사실 타 브랜드를 이용하는 게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근데 이 버튼을 직관적으로 만들다 보면은 일종의 뭐랄까 좀 조잡스럽다고 해야 되나? 버튼의 종류만 많아지고 그다음에 디자인적인 요소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현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요즘 아주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브릿지 타입이잖아. 띄어놨잖아. 그렇죠. 그 전자식 기어 레버가 더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띄워서 밑에 공간 활용할 수 있고, 단 팰리세이드하고 차이가 하나 있는 부분은, 팰리세이드는 이 공조기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관련하는 버튼들이 위로 올라가고 어느 정도 구분이 돼 있어. 그렇지. 디스플레이도 별도로 돼 있고. 그래서 조금 복잡한 느낌이 덜한데, 이건 조금 복잡한 느낌은 다소 있어. 약간. 이거는 되게 나 같은 사람은, 난 사실 이런 타입을 더 좋아. 내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단계별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운전하면서 나의 어떤 그 손의 위치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그 터치하는 걸 바로바로 좋아하기 때문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상당히 편한 그렇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팰리세이드랑 동일한 디자인을 가져가기 때문에 기어도 전자식 버튼. 그래서 그냥 브레이크 밟고 누르면 바로바로 조작되는 그렇지. 그 방식이긴 한데, 요즘에 그 제네시스나 신형 소렌토 보면 다이얼 형은 그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해. 얘는 조금 더 딜레이도 있고 꼭 이렇게 좀 바라봐야 돼. 그렇지. 근데 걔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굳이 바라보지 않고도 좀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 줘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남고, 페이스리프트 거치면서 하나가 추가된 게 사륜구동 시스템을 선택하면 터레인 그렇지. 지형 반응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원형 다이얼 있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터레인 드라이브, 그래, 맞네. 그래서 터레인을 선택해주고 선택할 수 있게. 돌리면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해서 지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주행 모드가 추가됐고, 다시 눌러주면 드라이브, 일반 주행 모드,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총 7가지 드라이브 모드를 지원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이제 산타페에서도, 팰리세이드가 아니라 산타페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괜찮지 않나. 어차피 사륜구동을 선택해야 되긴 하지만 그 밑으로는 이제 컵홀더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쪽에 있었잖아. 그렇지. 그래갖고 무선 충전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거는 지금 스마트폰을 이렇게 그렇지. 끼워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안 움직이니까. 내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대신 컵홀더 이렇게 나눠졌어 좀. 근데 외려 이렇게 세로 형태로 집어 이렇게 꼽는 형태가 공간 활용성이 훨씬 더 좋은. 눕히게 되면 아무래도 이 눕히고 나서 이 윗공간을 쓸 그게 없거든.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공간성에서는 훨씬 더 낫지 않나. 이거 되게 잘 적용한 것 같아. 자, 이외에는 현재 차량이 캘리그래피 최상위 모델, 그리고 또 편의사양 옵션들이 풀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하긴 하지만 1, 2열 모두 통풍하고 열선 기능 사용할 수 있고, 전면 카메라하고 후면 카메라 활용해서 저장된 그렇지. 영상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빌트인 캠, 그렇지. 블랙박스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가죽 적용시켜주고, 승객 감싸는 듯한 곡선 라인 그려줘서 디자인 표현해준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공간이나 디자인 그리고 편의 사양에 있어서는 딱히 불만이 생기지 않는. 예전에 SUV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마감재 소재라든지 구성들이 약간은 뭐랄까 좀 플라스틱 소재가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물론 우레탄을 사용 안 한 건 아닌데 최소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움을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 자, 그리고 2열 공간에 대해서는 그전 산타페도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번 거는 신규 플랫폼이 적용돼서 조금 더 길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여유로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쉐이드도 이렇게 수동 조작 방식이긴 하지만 선쉐이드도 돼 있고. 이게 입구 없구가 굉장히 커요. 맞아. 이거 실제로 이제 동승자들의 그 편의성을 봤었을 때 이게 입구 없구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열선 기본적으로 2단계 2단계로 2열에서도 할 수 있고, 시트 앞뒤로 이동.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 차는 4에서 5인용으로 편안하게 쓸 수 있는데, 뭐 7인승까지 올라가야 된다, 아까 말했듯이 3열까지 간다 했을 때에는 2열 시트를 앞쪽으로 조금만 조정해주면 뒷공간에서도 일단 너무 장거리까지는 쉽지 않아, 솔직히. 3열 탔을 때 3열 타서 쉽진 않은데 단거리 이동하는 데는 충분히 7인승으로 활용할 수 있다. 등받이 각도. 등받이 각도는 이제 근데 이게 뒤에 자, 되게 이거는- 많이 눕혀져. 그렇지. 최대 여기까지. 근데 사실 뒷좌석에 타고 가면 너무 편하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좀 하나 아쉬운 건, 이번에 신형 소렌토 나오면서 독립된 시트 그렇지. 6인승 모델이 있었는데 산타페는 그게 추가가 안 됐어. 이동을 할 때는 좀 더 공간적으로도 활용하기도 좋고 좋은. 그리고 또 3열 시트가 있으니까 있잖아. 그러니까 3열 타고 내릴 때도. 이 독립 시트인 경우가 차량에 타고 내릴 때 상당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트 구성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 뭐 에어벤트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 역시 요즘 뭐 유행인 220 충전 포트, 이거는 뭐 요즘 캠핑 분위기 때문에라도 당연히 요즘 웬만한 차에 다 들어가 있는 거. 거기에 휴대폰 충전하라고 USB 충전하는 데도 2개 마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2열에 있어서도 공간이라든지 편의사양 딱히 불만 생기지 않는. 그리고 SUV니까 트렁크 봐야 되겠죠? 그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식은 참 누가 개발했는지 몰라도 참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 해당 차량은 7인승 모델, 3열에도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시트를 펴놨을 때는 꽤 널널한 그렇죠. 여유로운, 하부에도 공간도 역시 요즘은 이제 연비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가 아닌 리페어 킷이 들어가 있는 거고, 소화기까지 들어있는 건 조금 반전이고, 리어 에어컨 공조기 파워 조절 기능도 여기 다 있네. 3열에서 3열. USB 충전 단자하고 컵홀더 이런 것도 돼 있고, 3열 시트 좀 펴봐. 쭉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3열을 피게 되면 적재 공간은 손해를 볼 그치? 수밖에 없는데 또 사용 안 할 때는 방금처럼 다시 접어 놓으면 되니까 다시 당겨서 그럼 평평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공간이 필요하다면 현재처럼 2열도 이렇게 폴딩이 가능해서 그렇지. 전반적인 적재 공간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차박? 차박. 그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 그렇죠. 없는 여기다- 그리고 예전에는 좀 이게 높이감이 달랐잖아. 지금 근데 거의 플랫. 수평으로 그냥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활용하기도 좋고 짐 싣기도 좋은 그렇지. 전반적으로 실내 거주 공간과 더불어 적재 공간에 있어서도 불만 없는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닫을 때는 자 그리고 요즘 현대차 타면 아주 편한 기능 운전자 지원 시스템. 자율주행. 내가 이 옵션을 깜빡하고 안 넣어가지고 평생 후회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국내 이 도로 사정을 가장 잘 아니까 그렇지. 내비게이션도 쓸만한 뿐더러 반자율주행 사용할 때도 좋은데 우선은 크루즈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여기는 강변북로 위니까 속도는 80km 설정을 해주면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 거리 계산해서 따라서 주행. 그렇지. 그리고 여기 핸들 여기 이제 하나가 추가된 건데 예전에 이 기능이 없고 여기 옆에 차선 유지 그 기능을 활성화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는 요것만 눌러주면 차선 인식해서 차선 중앙 잡고 핸들 조향해주는. 기가 막혀. 그래갖고 핸들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페에 적용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완전히 정차까지 앞차가 멈추면 정차 가능하고 재출발하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탑앤고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HDA라고 고속도로 주행하는 그 기능이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 확장돼. 그래서 계기판 보면 HDA라고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강변북로잖아. 그 그렇지. 상태에서도 이 HDA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속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기능이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할 때 이럴 때 피로도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현재처럼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정체 구간에 있어서는 진짜 편해. 무조건 이 기능을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운전할 때 보다 안전한 주행에 더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신의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적용된 부분도 이번 산타페에 적용된 다양한 기능 중 꽤 돋보이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깜빡이를 넣으면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를 활용해서 그 화면을 계기판에 보여주는 후측방 모니터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깜빡이를 넣으면 좌측 화면이 다시 우측 깜빡이를 넣으면 우측 화면이 계기판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사이드 미러를 보는 것보다 카메라의 화각이 훨씬 넓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켜주면서 보다 안전한 주행에 도움을 주는 후측방 모니터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거리는 757km 정도 이동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15.2 정도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125km 정도 표시가 되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 대략 한 870에서 80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2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변화를 준 현대자동차의 중형 SUV 산타페 만나봤는데요. 어땠어? 나는 기존에 갖고 있던 나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워주는 그런 모델인 것 같아서 앞으로 좀 SUV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 일단 첫째, 부드러운 와중에 꿀렁이거나 어지럽지 않다, 승차감 자체가. 그다음 정숙성은 놀랍다. 이게 과연 디젤인가 싶을 정도야. 물론 초반 스타트 때의 어떤 그 특유의 디젤 소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주행 가속 구간에 있어서의 디젤 소음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그 다음에 풍절도 과거에 A필러나 이게 SUV들은 풍절은 뭐 그냥 달고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 정도까지 발전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전반적인 어떤 고정관념이 좀 많이 바뀌는 그런 시승이었던 것 같아요. 형은 확실히 디자인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요즘 현대자동차가 꼭 그런 도전들을 해. 근데 다 비슷하다고 하면 그것도 재미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도전에 대해서는 아반떼도 한번 그 도전을 했고 지금은 또 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과도기적 역할의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봤는데 실내는 꽤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 그래서 실내에 있어서는 좀 다른 차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파워트레인이라든지 플랫폼의 변화를 줬기 때문에 아까 현철이가 말한 대로 좀 다른 차를 타고 있는 듯한, 좀 신차를 새로운 차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부분은 확실히 이번 산타페가 가지고 있는,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일상주행할 때 도시명 패밀리 SUV로 조금은 더 맞는 성격으로 변화를 준 건 꽤 개인적으로도 괜찮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신형 산타페 만나봤고요. 다음 영상은 지금 오너이기도 한 카니발, 이제 구형이 되는 아이 참. 그 카니발 지금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 그 영상으로 또 동생 현철이랑 차 이번엔 어떤지, 신형이 어떤지, 구형 오너의 아하, 신형 카니발은 느낌이 어떤지 완벽하게 비교해 주셨어.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레드 RPM이었고요. 피트 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